중국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금을 사들이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중국의 수많은 이들이 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금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개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 당국도 미국의 국채를 팔면서까지 금 비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중국의 금 비축 열풍에 많은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중국 소비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금으로 몰려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미국 부채 보유를 줄이면서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민은행은 3월 기준 17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렸는데, 인민은행은 지난해에도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금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10년 넘게 달러 보유량을 금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고, 2021년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던 달러 부채는 3월 기준 7,75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금 보유량은 7,274만 트로이온스, 그러니까 1트로이온스는 약 31.1g인데요. 이 정도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22년 10월만 해도 6,264만 트로이온스였는데 17개월 연속 금을 사들여 이 보유량이 16%가량 불어난 겁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지난해 금을 총 1037톤 사들였는데 이 중 225톤은 중국 인민은행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입량의 무려 21.6%에 이르는 규모를 중국이 사들인 겁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통계를 공개한 197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중국의 금융당국이나 이 개인 투자들까지도 이렇게 금을 대량 비축하기 시작하자 국제 시세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금을 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이었던 고금리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이후에 금 가격이 50% 상승했다 그러면서 금 시장이 더 이상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의 변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중국 소비자들의 공격적인 구매와 이 중앙은행의 매수가 맞물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젊은 직장인들을 포함한 MZ세대들도 한 개에 87달러, 그러니까 약 11만 8천 원짜리 콩 모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교사 켈리 중 씨는 번영할 때는 옥, 어려울 때는 금, 이런 옛말에 따라서 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세상이 더 혼란해지는 것을 보면서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남자친구가 나를 화나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을 풀어주려면 황금콩을 사달라고 했더니 너무 꿀이네요, 이런 여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불고 있는 황금콩 열풍의 단면입니다. 중국의 절강일보에 따르면 금 구매 경험이 있는 중국 청년은 최근 5년 사이에 16%에서 59%로 늘었습니다. 절강일보는 이에 대해서 공예기술의 발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1g짜리 황금콩의 인기 등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금은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두 지닌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소셜미디어에서 금 가격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 구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금융당국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중국 금융당국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금 사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값이 비싼데도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국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글로벌 안전자산인 금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국채까지 팔아치우면서 금을 사들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지난 1일 중국이 금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 분쟁 시 서방의 제재에 대비해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금 사재기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 영자진 글로벌 타임스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이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왕리신 세계금협회 중국 대표도 중국인민은행이 금 보유고를 늘리는 목적은 외화 보유고를 다변화해서 과도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글로벌 자산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금의 위험 회피 기능을 통해서 보유 자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꾸준히 금을 매입하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재무부 통계에 의하면 2월 말 기준 인민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월 대비 227억 달러, 한 30조 9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7,750억 달러였습니다. 인민은행은 1월에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186억 달러 줄인 바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후에 꾸준히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서 보유량을 줄여왔는데 지금까지 고점 대비 무려 2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보유액이 1조 1,100억 달러에 달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일본보다 더 적은 규모입니다. 물론 중국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요원한 목표라서 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보면서 중국 역시 이런 글로벌 제재를 염두에 두고 미국 국채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규합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러시아 외화 보유고를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외화 3,500억 달러, 한 477조 4천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중국 당국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집중 분석하게 했고, 특히 중국이 만약 대만을 향한 통일전쟁, 그러니까 대만 침공을 벌일 경우에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대만 통일전쟁 발발 시에 미국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교훈 삼아서 미국 국채를 미리 매각하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지만 미국 국채는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너선 ER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 부소장은 중국의 금 사재기는 대만 침공 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금 매입과 미국 국채 매각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본격화했습니다. ER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금 매입 시기와 지속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의 일부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베이징 지도부는 미국과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 금 비축 및 미국채 매각과 동시에 식량 자급자족 정책도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미국산과 호주산 밀 수입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3월 밀 50만 4천 톤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2022년 미국의 대중 밀 수출량의 절반에 달하고 199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취소 사례입니다. 호주의 대중 밀 수출도 100만 톤 규모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 식량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등 서방과 긴장 관계를 고려해서 식량 안보 정책을 강화한 여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다가오는 6월부터 국내 곡물 생산 강화 그리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식량 안전 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 수입을 줄이고 동시에 밀과 쌀의 자급자족에 나서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으로 자급자족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과 몇 달이 아니라 수년 장기간 대결에서 견뎌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24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킬레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오는 2027년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킬리노 사령관은 전날 도쿄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준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지시하면 군은 침공에 나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도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히는 등 중국에 의한 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실제 실행을 할 것인가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이렇게 대만과의 전쟁 준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사재기와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속셈을 국제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